저희는 지난 시간에 앤서블이 실행 시에 참조하는 파일과 옵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에는 앤서블을 활용하여 얼마나 업무가 단순해지고 편리해질 수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작업을 앤서블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타임을 확인하기, 디스크 용량 확인하기, 메모리 상태, 새로운 유저도 만들고 파일도 전송하고 서비스도 설치하는 그런 모든 작업들을 앤서블을 통해서, 그러니까 앤서블 서버에서 앤서블 노드에 이런 것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앤서블 서버, 즉 앤서블 코어가 설치된 화면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부터 기존에 설명드린 업타임부터 서비스 설치까지를 실습해 볼 예정인데요. 계속 화면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보다 폰트를 키우는 것이 나아서 폰트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폴트 10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16 정도로 세팅을 하면 좀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번 업타임 확인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블 all -m m 같은 경우 모듈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희는 쉘이라고 즉 쉘 명령어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는 아규먼트의 약자인데요. 저희가 명령어를 보낼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아규먼트를 호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타임이라는 리눅스 명령어를 실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암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소문자 k를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암호가 1, 2, 3, 4 하기 때문에 1, 2, 3, 4를 입력하고 나면 등록된 3개에 대해서 업타임이 지금 거의 12시간이 되었네요. 그리고 녹화 시간이 좀 길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1번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2번 디스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용량 확인도 앤서블 all -m 역시 쉘을 호출할 예정입니다. 쉘 모듈을 호출하고 아규먼트를 입력하고 df-h를 입력을 합니다. 디스크의 용량을 확인하는 명령어이기도 하고 -h는 휴먼 리더블이라는 약자입니다. 저희가 보다시피 현재 용량과 여유 공간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직접 보시기에는 쉘 명령어를 그냥 내리면 되지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진행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모리를 확인한다고 했죠. 메모리는 free 그리고 -h 그리고 역시 -k를 입력을 합니다. 1, 2, 3, 4 그러면 각각의 노드에 대한 메모리 현재 상태, 프리 영역, 그리고 쉐어드 영역 모든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쉘 명령어는 일단 여기까지인데 이게 기존에 배쉬 쉘을 쓰실 때랑 사실 큰 차이가 없다. 배쉬 쉘에 입력한 거를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할 텐데 일단은 로그인하는 거에 따른 것들을 모두 명령어를 입력을 해줘야 되고 혹은 키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관련되는 호스트들을 중앙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etc의 앤서블에 hosts라는 파일을 보셨었죠? 그러면 여기서 관리되는 것들을 저희가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호스트에 어떤 명령어를 보내고 어떤 건 어떻게 하고 이거를 기존에 배쉬쉘 쓰시던 것보다 훨씬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데브옵스 툴이라고 유명하지만 실제 지금 관리자분들도 단지 앤서블만 설치를 하시고 앤서블 명령어만 기존에 배쉬쉘 쓰던 거에서 앤서블로 변경만 하셔도 제 생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쉘 명령어뿐만이 아니라 유저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모듈이 유저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번째 항목인 네 번째입니다. 앤서블 all 모듈 1 모듈에 유저라는 모듈이 있고요. 거기다 아규먼트를 넣고 네임은 저희가 강의하는 곳이 블러터이다 보니까 블러터라고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는 이게 좀 잘리네요.
땡기겠습니다. 패스워드는 역시 1, 2, 3, 4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K 1, 2, 3, 4.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입력이 되었고 결과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지금 생성이 되었다라는 프레젠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 정보들은 로그인을 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SSH로 그냥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루트 192168 1에 11번 노드 1번을 접속을 하는 겁니다. 1, 2, 3, 4. 그리고 저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려면 etc의 패스워드를 보는 게 편한데요. etc 밑에 passwd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블로터라는 게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로그인은 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 패스워드가 암호화도 되지 않고 이렇게 중앙에서 그냥 뿌려지는 거를 중간에 탈출할 위험도 있고 해서 얘들을 암호를 걸고 입력을 해줘야만 저희가 1, 2, 3, 4라는 걸로 복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 3, 4를 암호화한 거를 다시 복호화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입력한 암호로는 로그인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좀 암호화해서 입력을 해줘야만 실제로 노드에서는 1, 2, 3, 4를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생성되는 것까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파일 전송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죠. 사용자 관리자나 아니면 데브옵스 관리자나 기타 등등등 모두 특정 파일을 모든 서버들에 전달해야 될 경우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이때도 쉽게 전달하고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copy라는 모듈을 사용합니다. ensable. 그리고 이때 지금부터는 o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도 된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engine x라는 저희가 별칭을 붙인 그룹 네임을 쓰겠습니다. -m 모듈 그리고 copy라는 모듈을 넣고요. 그리고 argument 넣고 src는 소스의 약자입니다. 소스는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보내야 될 파일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를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 생성을 하죠. 터치 저희가 블로터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블로터 파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블로터 파일이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터치라는 명령을 써서요. 그럼 이거를 모든 관리되는 노드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nsemble ngx 저희는 이제 올 안 쓰고 별칭이 붙은 그룹 네임을 쓴다고 그랬죠. nginx -m 모듈의 약자 그리고 copy라는 모듈을 쓰고 argument를 하고 소스라는 src를 입력을 한 다음에 현재 있는 블로터 파일이라는 것을 나는 dest라는 것은 destination 약자입니다. 그리고 템프에다가 저장할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k 역시 암호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 2, 3, 4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내용들과 결과값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이 잘 전달된 걸로 보입니다. 역시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실행했던 ssh 루트 명령어로 접속을 해서 템프에 해당 내용이 생성되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블로터 파일이라는 게 전송이 됐었죠. 잘 전송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도 많이 전송을 하지만 여러 노드들에게 특정 서비스를 설치를 하고 서비스를 기동하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원격지에서 설치하려고 명령을 보내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파치 데몬, 즉 웹 서비스를 하는 데몬을 설치할 겁니다. ensemble, nginx, 그리고 -m 모듈입니다. um은 지금 저희가 하는 CentOS에서 사용하는 그 um에 대한
모듈 이름인 것입니다. 저희가 yum 명령어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yum이라는 모듈의 이름입니다. 만약에 우분투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얘는 yum이 아니라 apt겠죠? 아팟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argument, name, httpd. 얘가 아파치 데몬 이름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상태는 존재해야 돼 라고 하고 -k를 입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영어로 표현해서 좀 그런데 리더블, 그러니까 읽기 편하죠. 이게 앤서블이 가지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명령인지 딱 봐도 아 이걸 하려는구나 이런 감이 좀 오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를 입력을 하면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에러가 왜 발생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저희가 기존에 각 노드들에게 DNS 주소를 입력을 하질 않았죠. 따라서 DNS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앤서블에 대해서 파일 전송이라는 기능을 이미 익혔기 때문에 저희는 etc 밑에 있는 resolve를 이 파일을 그대로 저희 노드들에게 전달만 해주면 위에 것이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 전송을 했었던 내용을 다시 불러오게 되고요. 소스는 etc 밑에 resolve com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destination도 etc 밑에 resolve comp가 됩니다. 1, 2, 3, 4를 입력을 합니다. 제가 오타를 쳤네요. 현재 디렉토리가 아니라 절대 경로입니다. 1, 2, 3, 4. 그러면 지금 성공적으로 해당 내용들이 전달됐다고 나와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실행을 해볼까요?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좀 빨리 감았습니다.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굉장히 보기가 어지럽죠? 따라서 이 내용은 직접 접속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접속했던 1번 노드에 접속을 해서 yum list installed pipe grep httpd를 입력하면 얘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ystemctl status httpd를 입력을 해도 얘가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설치가 됐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설치가 된 것을 바로 실행되게 하는 것은 다음 강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개의 노드에 쉘 명령어를 던지고 혹은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은 슈퍼프티 같은 이런 솔루션을 사용해서 혹은 뭐 엑스쉘이라든가 아니면 서큐시얼티 이런 것을 사용해서 가능합니다. 슈퍼프티는 제가 이미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슈퍼프티를 한번 보시면 기존에 푸티에서 갖고 있는 설정을 일단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미 입력한 앤서블 서버나 앤서블 노드가 보입니다. 얘들을 로gin을 일단 하고 나머지는 1, 2, 3, 4죠. 그리고 노드 1번도 로gin을 합니다. 루트에 1, 2, 3, 4입니다. 그리고 얘들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을 분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업타임이라든가 df-h 그리고 free-h 같이 쉘에서 명령했던 것들을 이렇게 쉘 창으로 전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개, 3개, 10개는 쉘 창에서 입력을 하고 쉘 창에서 저희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잘못 입력이 되거나 혹은 잘못된 값이 나오는 경우에도 일일이 저희가 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앤서블을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실행했던 명령어들에 대해서 뭐 에러가 나온다라든가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관리자가 수십 대, 수백 대 혹은 수천 대를 관리할 때
중간에 멈춤으로써 애들의 관리하는 노드들에 대해서 정합성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즉, 애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나 혹은 잘못된 것들에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앤서브를 사용하시는 게 일단은 훨씬 더 장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강좌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이처럼 한 번 실행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작업에 대해서 파일을 생성하고 실행하는 것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생성했던 아파치 데몬, 즉 HTTPD 데몬을 생성만 하고 그리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도록까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설치가 된 다음에 실행되는 것,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액션들을, 더 많은 실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플레이북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 강좌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